최악의 상황까지도 갔었으니까. 그치. 그만하자고 했었으니까. 결혼 생활을. 내가. 근데 그게 오래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해봐 5년 전 얘기인 거. 5, 6년 전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정리를 했어요? 눈물 닦고 눈물 닦고. 그래봐. 남편이 잘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했다. 나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다. 교사 월급 250만 원, 3명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했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쌀이 떨어졌다. 남편은 다시 일을 찾으러 무작정 홀로 서울로 갔다. 우린 주말 부부가 되었고 그게 앞으로 닥칠 불행의 시작이었다. 빰빰 빠바밤 저희 채널에 드디어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로미의 남자 로남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그 수익 그래프 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앞에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저도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같이 살다가 중간에 주말 부부를 하다가 다시 합친 케이스이거든요. 왜 주말 부부 하신 거예요? 남편이 퇴사하고 잡을 잃었어. back to the back to the soup. 백수였는데 이제 그때 잡을 찾으러 서울로 갔죠. 무작정 가신 거예요? 아니지,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익산, 전라북도 익산이란 곳에서 저희가 신혼을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8년 전으로 익산에서 살았는데 나의 어떤 심경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로 제가 퇴사로? 먼저 퇴사를 하게 된 거죠. 퇴사를 하고 원래는 이제 거기서 잡을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새로운 잡을 찾으려고 봤더니 익산이라는 도시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때 얘기했던 거는 나 그러면 서울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아? 라고 얘기하니까 신혼 몇 년 차때요? 5년 정도 결혼하고 살다가 남편이 서울로 간 거야. 내가 서울로 갔네. 그만두고. 그리고 7년 차 때 내가 서울로 따라간 거지. 아, 맞네. 그게 맞다. 그러면은 2년이나 2년 정도. 2년 정도 따로. 2년? 1년 반에서 2년 정도. 2년 정도. 찬이가 몇 살이었어요? 뭐 7살 요때였죠. 그때는 이제 둘이 모아놓은 돈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따로 벌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서울로 이제 일을 찾아 떠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일을 찾아 떠난 곳이 이제 서울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나 혼자. 근데 그때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반지하 전셋방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만 이제 익산으로 내려오고. 근데 주말도 거의 못 내려왔죠. 왜냐면 거기서 정착을 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매주 내려오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뭔가가 안 쌓이니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내려왔었고. 그리고 또 은찬이랑 와이프가 같이 서울로 올라오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 애가 싫어했어. 집이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화장실 같은 게 이제 청결하진 않으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싸다 보니까 이렇게 깨끗한 원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은찬이가 싫어해서 이제 자주 못 갔던 거죠.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따로따로 보냈어요? 그때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많이 싸웠어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갔었으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익산에서 같이 5년 동안 살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싸웠던 것 같아. 크게 많이 안 싸웠는데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된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맞아. 아기는 어리니까 나는 일찍 잠들고 남편은 늦게 일을 마치니까 통화를 할 때도 남편이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아기가 깨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니까 전화를 안 하게 돼. 근데 나는 또 그게 서운한 거야. 전화 한 통 없어? 어떻게? 근데 또 다음날 아침에는 각자 일을 하니까 나도 출근을 하고 이 사람도 출근을 하니까 회사에 있으면 또 정신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주말 부부를 안 해도 되는 상황, 한 명이 안 벌어도 된다고 하면 한쪽으로 뭉쳤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건 아니야. 어떻게? 그래도 내 일을 포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기 말은 그런 거잖아. 그러면 뭐 이걸 합쳐가지고 한 명이 일을 포기하고 한쪽으로 간다? 나는 그거는 안 했을 것 같아. 난 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 그것도 오니까 궁금해. 그만하자고 했었으니까. 뭘요?
결혼 생활을. 내가 왜 우리가 오랜만에 보면 반갑고 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이게 내가 이게 부부가 맞나? 이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기니까 각자의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나는 나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근데 이제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은 그거예요. 나는 이제 이 사람이 맨날 되게 다정하게 막 챙겨주고 뭔가를 얘기하던 사람인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게 서운했던 건데 이 사람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나는 놀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나는. 그 공허함이 안 채워지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왜 같이 살아? 우리가 왜 결혼을 하고 살아야 돼? 육아를 하면서도 계속 나 혼자만 아둥바둥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바에 남편 있으나 없으나. 근데 로미가 말한 거면 진짜 맘먹고 얘기했던 거.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내가 서운한 이야기를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안 받아준 거죠. 근데 그때 이 사람도 마음의 여유가 이만큼도 없었던 거야. 여러 가지로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돈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힘들었고 우리는 이제 같이 사는 게 이게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게 좋았던 부분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게 좋은 건데 그 장점이 사라져 버렸어. 근데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리고 나는 서울에서 직장에 적응하는데도 아둥바둥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든. 서울에서 돈만 벌고 막말로 서울에 살고 있긴 하지만 진짜 술도 안 마셔. 친구도 안 만나. 담배도 안 피워. 뭐 다른 취미 생활도 하지 않아. 오직 그 새로 구한 회사에만 적응을 한 거야.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고 저녁이 되면 또 반지하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할 수가 없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이제 그래 딴 사람이 문제긴 해. 같이 근무하는 동료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하나 있었는데 주말 부부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말 부부를 해서 너무 편하다는 거야. 아기를 안 봐도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혼자 그렇게 가서 되게 재밌겠다. 되게 홀가분하겠다. 나는 되게 아둥바둥 하는데 퇴근하자마자 막 매일매일 전쟁인데 되게 억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미웠던 거지. 근데 나중에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도 마음이 힘든 시기였던 거예요. 왜냐면 대기업을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살았는데 서울 올라가서 밑바닥부터 해야 되니까 자존심이 되게 그치. 무너지는 경험들을 했던 거예요. 평소 같으면 내가 지시를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거기에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 왜냐면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그치. 자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남편도 마음이 정말 완전 쪼그라든 상태였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둘 다 이해가 안 돼. 근데 나는 또 거꾸로 이제 그렇게 받아쳤던 거지. 너는 그래도 옆에 어머님 아버님이라도 있잖아. 애라도 옆에 같이 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내가 하는 애도 못 보지, 자기랑 이야기하거나 만나지도 못하지,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지, 집도 반지하지, 허름허름하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했던 거지. 그때는 맞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니까 한쪽에서 빵 터지면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는데 같이 터져버리니까 안 되지. 그럴 거면 그만하는 게 낫지. 이러고 우리 서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사는 거냐. 근데 진짜 두 분은 얘기하는데 막 그림이 그려져. 저는 그림이 그려져. 근데 그게 오래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해봐야 5년 전 얘기인 거. 5, 6년 전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정리를 했어요? 눈물 닦고 눈물 그래서 고속도로 중간에 남편이 내렸어요. 세우라고 해가지고. 고속도로 아니라 국도에서 국도였나? 국도 타고 가다가 내렸지. 진짜 그 가로등 하나도 없는 그 길에. 그러고 나서 조금 캄다운이 됐고 조금씩 서로를 이해했던 것 같아. 남편도 힘들었구나. 이 얘기를 했고 그냥 남편이 그때 안 되겠다고 하고 내려왔어요. 맞아. 그래서 그 사건이 있는 후로 내가 회사에 얘기하고 한 2달 정도? 달수 한 2달 정도 되나? 2달 정도 되나? 한 2달 정도는 일단 스탑하고 내려갔어 바로. 그러다가 진짜 헤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2달 동안 나는 익산에서는 일이 없으니까 은찬이 케어하고 이제 여기가 가장이지. 가장이 돈 벌러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집안일 하면서 뒷바라지 하다가 그렇게 2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나 다 포기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 나 그냥 이렇게 살게.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의 날개를 꺾는 거야. 나는 내 일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포기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닌 것 같아. 다시 해. 라고 얘기를 했고 남편이 다시 올라갔죠. 서울로. 근데 이제 그때 올라갔는데 남편이 그래도 자기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또 이렇게 될 것 같다. 맞아, 라고 그랬던 이야기를 거. 그러네, 했고 생각이 나네.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제안을 한 거는 내가 너한테 일을 그만두라고는 못할 것 같은데 뭐 휴직을 하든 이렇게 해서 잠깐 우리 서울이라는 곳에 한번 살아볼래? 제안을 한 거지. 제안을 내가. 한 거죠. 제안. 그때. 일단 우리한테 최우선 목표가 뭐야? 최우선 순위가 뭐야? 물어봤는데 그게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그치. 와 진짜 멋있어. 그때 우리가 익산에서 서울로 올라간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한테는 모험이었어. 서울 올라와서 같이 살면서는 이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이 돼버렸어. 왜냐면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없어지니까. 진짜 필요했던 건 어. 서로였구만. 그래 서울에 살면서 집은 작고 조그만했지만 그래 행복했어. 왜냐면 그 노래 생각나. 행복했어. 맞아. 그래서 우리 처음에 서울로 이사 와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막 집도 주말복 하다가 작고 막 한 16평 정도로 왔거든요. 진짜 거의 다 버린 것 같아. 세탁기도 버리고 에어컨도 못 들어와. 에어컨도 버리고.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야. 완전.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막 좋은 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서울로 이사 온 게 우리 부부, 우리 가족한테는 완전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그게 지금으로부터 만 5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는 못했지. 서울에 터를 잡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서울에 이사 온 지 5년. 그 시간 우리에겐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미는 직장 퇴사 후 연수익 1억 원의 회사를 만들었고 가족은 함께해서 더더 행복해졌습니다. 유튜브 찍을 때 느껴지셨죠? 그간 나만 알기 아까운 폭풍 성장의 노하우를 하나둘씩 꺼내보려고 해요. 2024년에는 우리 모두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많이 기획 중이니까 커뮤니티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2024년 해피 뉴 이어!